사회 통합이 현대 한국의 큰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. 그만큼 전에 비해 우리 공동체 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.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한국의 사회 지표를 통해 무엇이 우리 사회를 갈라지게 하는 요소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 간 사회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보수와 진보, 빈곤층과 중상층, 근로자와 고용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꾸준히 거론돼 온 성별 간, 종교 간, 세대 간, 수도권과 지방 등은 상대적으로는 낮은 갈등 인식을 보였습니다. 전년에 비해 사회 갈등이 심해졌다고 느낀 부분은 빈곤층과 중상층, 보수와 진보, 개발과 환경 보존이었습니다. 종교 간의 갈등은 지난 7년간 55%에서 59%까지 소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.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5명 중 1명꼴인 22.3%로 전년보다 1.8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은 16.3%로 전년과 비슷했습니다.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월 소득 400만 원 미만에서는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나이가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에 대한 교회의 섬세한 목회 전략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.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전과자와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은 각각 69.4%, 57%로 집계됐습니다. 전과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거리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가 거리감이 가장 낮았고 동성애자에 대한 포용 정도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0.9%포인트 증가한 61.6%입니다. 삶의 만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고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졌습니다.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. 2020년 우리나라 국민 중 행복감을 느낀 사람의 비중은 70.5%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. 삶의 만족도에 이어 행복감도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느끼고 있었는데요.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절반 정도만 행복감을 느낀 반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0명 중 무려 8명이 행복감을 느끼는 등 소득 격차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. 현대인이 소득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크리스천은 사회를 통합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이지요.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앞장서서 품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.